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셋. 오늘은 또 장안의 화제 컨텐츠인 진무사님의 별별 세금 시리즈 순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별별 세금은 현재 가장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요? 그렇죠.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는 그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에 대한 근대의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기사를 검색하시면 2020년, 2022년, 2024년에 이 세금이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따져보면 반려동물 보유세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논쟁이 되어졌을 때가 2020년도였어요. 농림축산산업부가 제2차 동물복지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였어요. 이걸 무조건 우리는 5년 안에 입법시키겠다. 근데 뜬금없이 2022년도에 왜 논란이 됐냐?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2022년이요? 2022년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 그때 당시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야, 너네 우리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잊지 마. 다시 한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많은 방송에 전파를 탔죠. 그래서 2022년도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왜 2024년도에 다시 한번 논쟁거리가 되어졌냐면 2020년도에 제가 제2차 동물복지 계획이 있다고 했죠. 네. 요 기간이 5년이에요. 그 마지막 연도가 바로 2024년도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과연 입법이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근데 뭐 다른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내던 세금을 새롭게 신설해서 내게끔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하는 분들이 견주라든지 묘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정확한 맥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바로 이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별별 세금은 가야 될 나라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럽으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유럽. 자,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견세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렸습니다. 개한테 맞아요. 네. 뭐 지금은 여러 동물들을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전 역사에서 보게 되어지면 반려동물은 거의 이제 강아지? 강아지를 많이 키우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부르지 않고 애견세라고 통칭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1796년에 처음으로 애견세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때도 그렇죠? 되게 애견인들이 많았구나.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 왜 이 애견세가 도입이 되어졌냐면 지금이랑은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1796년도에 뭐가 유럽에서 창궐했냐면 바로 광견병이었어요. 광견병을 막기 위해서 개를 도살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지면 이 애견을 키우는 인구가 좀 줄어들겠지라는 용도로 처음에 애견세가 처음으로 생겨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은 애견 복지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나라였어요. 1807년 2월 28일 독일 자치도시인 오펜바흐 암 마인에서 처음으로 애견세가 생겨났습니다. 이 취지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을 만한 애견세다. 뭐지, 왜냐하면 취지가? 동물들이 많이 짖잖아요. 소음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애견세가 생겨난 거예요. 애견, 즉 견을 사치제적인 성격으로 봤어요. 즉 돈 많은 사람들이 애견을 키울 확률이 높으니까 중상류층, 상류층, 저소득자는 이 소득 격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애견세를 도입해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애견세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옛날에 뭐 유럽 나라들은 우리나라 농촌처럼 시골에 막 강아지 묶어놓고 키우고 그런 데가 네. 많이 없었나 그렇죠. 봐요. 노무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도시 지역에는 애견 인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기 한일빌라 203호에 있는 KB는 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기 농촌 지역에 있는 베이커시가 개를 몇 마리 키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조세 평등성이 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로 나오냐? 조세 저항이 나옵니다. 이거 막 국민들이 들끓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애견세가 서서히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은 이 애견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2000년서부터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게 장차 1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에서는 애견세가 어느 정도가 부과되냐, 자치구에 좀 다르긴 한데 최소가 14만 원 됩니다. 연에. 좀 큰 개들 있죠?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비싸. 네, 300만 원 정도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너무. 죄송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이. 독일은 애견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만약에 자신이 키우는 개가 어느 한 사람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 물질적인 피해까지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해줍니다. 개를 키우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상류층에서 개를 키우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독일 인구 중에 80%가 애견세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을 찬성합니다. 원체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 당연스럽게 이거는 세금을 내야지라는 쪽으로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80%의 찬성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으로 어느 나라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아, 중국이요? 1995년 이전까지는 애견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1995년 이후로 중국 정부가 약간 이걸 변형을 시킵니다. 애견 키우는 거 허락해 줄게. 대신에 가구당 한 마리만 가능해. 길이도 제한합니다. 길이요? 길이도 제한해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스가 유행했었어요. 전염병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2006년도에 뭐가 터졌냐? 중국 전역에 광견병이 터졌어요. 아니 소형견만 키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개 키우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법무사님이나 노무사님도 잘 아시지만 어느 시점에 법 개정을 하면 이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게 법 개정 이후서부터 적용을 받잖아요. 네. 중국 정부는 이걸 싸그리 무시합니다. 35cm 이상 개들을 전부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집단 도살시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정부에서는 가구당 한 마리만 가능하고 35cm 이하인 개들만 키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한데 중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애견 종이 뭐냐면은 푸들이라고 해요. 개의 크기가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도 그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좀 그냥- 높아서 사람을 그런 물 걸까? 정도로 사납고 큰 개가 좀 더 위험하다 뭐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나라로 가냐?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일본에서는 애견세를 뭐라고 불렸냐면은 축견세라고 했거든요. 이게 언제 도입됐는지는 명확한 자료는 안 나옵니다. 문헌 자료에 따라 1926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900년도 초반에 축견세가 입법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해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말할 때 나옵니다. 1800년도에 일본의 역사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메이지 유신 때라고 해서 외국의 문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네네. 근데 일본이 애견세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정책을 많이 도입했냐면 독일을 도입했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개의 품종이 뭐냐면 재패니즈 친이라고 해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누가 가장 키웠냐면은 상류층과 화류계, 게이샤죠. 게이샤에서 저 재패니즈 키즈를 가장 많이 이제 키우기도 했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상류층에서 많이 키웠습니다. 독일을 나왔습니다. 사치제적인 성격을 봐서 애견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근데 일본은 이 축견세가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지속하다가 없어졌어요? 1980년도까지 유지가 되어지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축견세가 없어진 이후에 애견을 키우잖아요? 그럼 등록 비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정도 돼요. 등록 면허세 비슷한 거겠죠? 맞아.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애견세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축견세를 언제 도입했는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 제가 이걸 찾았거든요. 우리나라 황성신문이 있었어요. 1909년도 7월 21일자에 그때 당시에는 축견세를 민간에서 뭐라고 불렀냐? 개세라고 불렀어요. 개세. 좀 견세도 아니고 뭐 개세. 견세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개세라고도 민간에서 불렀습니다. 축견세가 부과가 되어지면서 농촌 인구들이 개를 도살하거나 사고판 행위가 많아졌다라는 기사가 황성신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일부러 개를 잡아먹는 경우도 많이 생겼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이게 근데 언제 폐지가 됐냐? 1947년도에 우리나라 지방세법을 정비합니다. 이때 정비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축견세였어요. 기존에는 축견세가 30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걸 100원으로 저도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왜 갑자기 100원이 됐지? 이때 당시 우리나라 근데 1947년과 195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6월에 폐지가 되어지죠.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개들도 그렇죠. 뭐 관리도 안 되고 많이 떠돌이로 그럴 때였으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현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이거를 징수해야 되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려동물 보호세는 입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 정서거든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성인 남녀 20세에서 6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약 70%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합니다. 그만큼 요즘 이제 사회 안에서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네요. 법무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다음 취지만 할 때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 견주의 입장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어요. 유기견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견주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환경인 측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입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우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준하는 과태료, 세금, 간접세를 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1번 말씀드렸죠. 등록비용. 우리나라도 등록비용이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우리나라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칩을 만약에 심지 않잖아요. 과태료가 나와요. 근데 견주의 입장에서도 마이크로칩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개를 발견하고 마이크로칩을 딱 이제 쏘잖아요. 견주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서 유기견이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정서, 취지, 생활환경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종합해 본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는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5년 이내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룰 줄 몰랐어요. 맞아요. 나는. 저는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과거에 있긴 있었다. 맞아, 라는 있었어요. 사실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몇 달 전인가 이제 식용으로 개를 키우고 이렇게 유통하는 것들을 완전히 이제 법으로 금지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선진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세금을 처음에는 적게 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반려동물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우리 진무사님이 흥미진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별 세금 정말 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산,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